자, 119번부터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림은 조금 크게 더 그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119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길이가 3인 선분 BD에다가요. AB의 길이가 2고 AC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가 돼요. 자, 이때 CD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L세타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세타라고 둡니다. 이때 L세타분의 R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L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BC의 길이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BC의 제곱은 2의 제곱과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다라고 일단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BC의 길이는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CD의 길이 즉 L세타는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다라고 일단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저번의 반지름 R세타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R세타 계산하는 것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자, R세타 계산하는 거 내저번의 반지름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체 넓이 S다. 즉 R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2S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거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2랑 1을 더하시고 BC의 길이가 루트 5-4 코사인 세타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넓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먼저 2가 하나 있고요. 길이가 2랑 1이랑 사인 세타다라고 정리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계산하시면 3 더하기 루트 5-4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지어주시면 2 사인 세타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R 세타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세타가 우리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뭐 파이로 갈 때겠죠? 자, L 세타 집어넣도록 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세타가 파이로 가니까 여기 파이 넣어주시면 이제 0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게 될 거고 R 세타에 요게 들어가야 되는가? 2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분모에 잘 보시면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위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계산될 거고 2 사인 세타 계산되겠죠? 잘 보시면 요 두 개 값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요 두 개 값을 계산하시면 요게 이제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므로 자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4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 있고요. 2 사인 세타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t는 어디로 가겠지? 0으로 가겠죠.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한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t가 될 거고 그러면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요. 이걸 이렇게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이게 사코 코사로 이제 계산해 주시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사인 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넣어 주시면 요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인데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t를 계산해 주시면 요거는 코코사사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t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4가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자, 분자 분모에다가 요거 t가 있고 사인 t가 있고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t 곱하시겠죠? 4가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니까
사인 제곱 t가 될 거고 하나 지워지고 어차피 이것도 의미 없죠. 지워지게 된 다음에 0으로 가면 요거 4가 될 거고 0 집어넣으시면 2가 될 테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요 R 세타 요거 이제 내저번에 반지름 계산하시는 방법이 좀 있어요. 뭐 방법이 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까먹지 않고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을 좀 변형해서 계산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1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0번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fx는 k가 실근의 개수가 5개일 때 k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잘 보시면요. 자, 리미트. 일단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값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x에 2n-1승이 있고요. 자, 사인에 x 안쪽에 2n승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거든요. 자, 일단 n이 무한대 갈 때 x에 2n승, x에 2n-1승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원래 x의 2n승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면 식이 조금 달라지죠. 언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식값들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자, 1보다 커지면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럼 마치 무한대고 자, 사인 안쪽에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인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안에가 무한대가 들어가도 모든 간에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근데 밑에 무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1보다 큰 경우는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0이 되겠죠. 어차피 엄청 커진다라는 건 같은 거니까. 자, x가 1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인 경우는 여기 1이고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사인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 사인 1인데요. 이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인은 원래 잘 보시면 사인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0부터 파이까지잖아요. 파이가 우리가 3.14, 159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인 1이라는 건 대충 한 이게 한 3분의 1쯤 되는 지점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 거고 양수가 돼서 사인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보도록 하죠. 그때는 이게 이제 0이 되죠. 자, 기억하시나요? 이게 사인에서 이 안쪽이 0이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자, 리미트 우리가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x분의 사인 x 값이 뭐가 되냐? 1이 되죠. 이게 사실상 뭐가 되는 거다? 이게 사실상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워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요. x의 2n-1승은 그대로 있고 사인의 x의 2n승이면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 x의 2n승이 그냥 나오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지워지면서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x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이도 요거 이제 양수니까 요건 사인 1이 될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했기 때문에 똑같이 사인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총 5가지에 대해서 식을 다르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 겁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1과 1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아질 때는 기본적으로 0이니까요. 요거 일단 이렇게 0, 요거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사인 1인데 사인 1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사인 1은 뭐 어쨌든 뭐 따져보시면 원래 이제 2분의 파이일 때가 딱 가운데인데 1이라는 건 3.14에서 3분의 1쯤 되기 때문에 1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이 있고 사인의 1이라는 값이 있어서 1일 때는 사인 1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 사인 1에 찍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되겠죠?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단 x가 0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닐 때는 여기가 안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0일 때는 얼마가 돼야 되겠죠? k가 돼야 되죠. 자, 이때 k일 때 실근이 몇 개가 돼?
5개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K가 여기 어딘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K가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밖에 안 만나죠. 이렇게 되면 역시 하나밖에 안 만날 거고, K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3개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5개에서 만나려면 딱 어떤 값? 요 값에 딱 걸려서 K가 여기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sin 1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옛날에 모의고사인가 뭐 수능인가 어딘가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문제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미분 것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또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문제들은 꼭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돌리면서 풀어보시고. 자, 지난 시간에 적분법 드렸거든요. 자, 역시 목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줌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예, 그리고 토요일은 이번 주는 이제 방학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름 방학을 아직 한 적이 없어가지고 또 약간 좀 이제 재충전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방학이고요. 목요일은 원래대로 똑같이 줌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좀 이게 한 4주 동안 해서 한 달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도 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학원에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휴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고요.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원래대로 줌을 할 건데 자, 목요일에는 우리 적분법 있으시죠? 그 적분법에 대한 숙제를 조금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분법 꼭 같이 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수능 완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완성 미적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이고 수원수도 미적분으로 되는 거, 뭐 사실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젊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안 사신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신 분들은 책 같이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능 완성 보시면 수능 완성은요. 우리 그 이 어섬시사 책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어섬시사 책은 한 책당 단원당 막 이게 30문제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단원당 이제 60문제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30문제 정도 근처로 들어가 있어서 양이 조금 적을 겁니다. 보시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 있는데 지금 수학 1은 따로 수업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그래도 숙제를 좀 드렸으니까 지금은 수학 2를 먼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 2 4, 5, 6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 7, 8, 9강, 그 다음에 1, 2, 3강 순서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삼시선은 지금까지 미적분 드렸습니다. 수원은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적분 끝나고 나면 숙제로는 수투를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월 모의고사 하나 드린 거 있어요. 네, 요거 3월 모의고사 드린 거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 드린 거.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하도록 할 거니까 꼭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요거 꼭 풀어가지고 목요일에 가지고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수능 완성입니다. 자, 수능 완성 요 유형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할 겁니다. 자, 4강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자, 44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앞에는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뭐 내용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뒤에는 문제 위주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하고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자, 필수 이용합니다. 자, 0 플러스 1 때 계산하시죠? 0보다 큰 쪽 보시면 0이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 읽으시면 2가 되는 거니까 합쳐서 답은 뭐가 되는 거겠지? 음. 1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뺐으니까 0에서 1을 뺐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엔 이제 1 플러스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읽으시면 0이 될 거고요. 자,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극한값 읽으시면 2가 될 거고요. 두 개를 더한 게 2다라고 정리가 되고, 자, 2에서의 극한 함수값을 극한값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2에서의 극각값인데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인데 여기 그림이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시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 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f의 2는 2가 되는 거니까 2k다라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자, k 값은 2분의 1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요거를요. 조금 키워서 갈게요. 네. 자,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너무 큰데? 잠깐만요. 이거는 이 정도가 딱 좋겠다. 이것도 잘 안 보이잖아. 조금만 더 늘릴게요. 네. 아니야, 그냥 크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보이네요. 그림은. 자, 2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해서 정의되어 있는 fx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요. 자, 1일 때 극한이 존재하고 b 플러스일 때가 무한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네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다 여기다 1을 넣으시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자, 8분의 a가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일단 얼마가 되는 거다? 24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b 플러스로 갈 때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 즉 분모가 0일 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답은 17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fx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요 값이 10이 됩니다. 상수 a를 구하여라. 자, 3 플러스 1 때를 보도록 하죠. 그럼 3보다 크기 때문에 식이 x-3, x-2는 그대로 있고요. 3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양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x-3으로 그대로 계산이 될 거고 3은 어차피 2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예요. 그래서 x-2도 그대로 계산될 거고 x 플러스 a 계산될 테니까 지워주고 3을 대입하면 여기는 3 플러스 a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1보다 작을 때를 넣어야 되거든요. 1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1 근처기 때문에 음수예요. 그럼 요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x-3, x-2에 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지워지고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4 플러스 2a가 1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인 실수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a, b, c 집합이 있는데요. 자,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겁니다. 자, 볼게요. a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같지 않은 겁니다. 이건 같은 게 아니고요. a 마이너스 이제 그 좌극한이고 우극한이죠.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값이 1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오른쪽이 왼쪽보다 작은 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이는 어차피 극한값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같다가 오른쪽이 왼쪽보다 한 칸 작은 거 0일 때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1일 때는 안 되죠. 1일 때는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1이 큽니다. 그 다음에 2일 때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A에 있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이제 3개가 됩니다. 자, B입니다.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거 방금 전건 다 우극한이 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1일 때가 크죠. 그러니까 B는 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로 갈 건데요. C는 우극한이 좌극한의 제곱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에 대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극한의 제곱을 해주시면 우극한보다 값이 어떻게 되지? 크게 됩니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C에 들어가야 되는 집합은 C에 들어가야 되는 집합. 일단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0일 때 한번 보시게 되면 0일 때 한번 보게 되면 식 자체가 잠깐만요. 이거 다시 갈게요. 이거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C는 조금만 다시 정리할게요. C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이게 잘 보시면 요식만 따로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에 자, fx라는 값이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에 자, fx의 전체 제곱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좌랑 우가 같은 경우가 있고 좌랑 우랑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좌랑 우랑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보시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은데 제곱을 해서 큰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좌랑 우랑 같다라는 건 극한값이 있는데요. 어떤 극한값이고 요거는 따지고 보면 극한이 되는 거고 요거는 극한값에 뭐가 되는 거냐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제곱을 해서 극한값보다 더 커지려고 한다면요. 극한값 자체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커야지 극한값 자체가 1보다 커야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극한값이 1입니다. 그럼 어쨌든 1에다가 제곱을 하시면 어차피 1이죠. 그럼 같으니까 불가능할 거고요. 1보다 작은 0.5라든지 0.5 해보시면 0.5의 제곱은 0.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대가 돼요. 그래서 C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같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제곱이 커진다?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따로따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경우, 좌랑 우랑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다 상수 애들이에요. 정수 애들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0이잖아요.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 요거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자, x가 0인 경우 보시면 역시 1이고 0이기 때문에요. 역시 이거 제곱하시면 이거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거 반대죠. 여기가 우극한이고 좌극한이네요. 그럼 제곱하니까 이거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한번 봅시다. 1일 때를 보시면 좌극한은 2가 되고 우극한은 3이 되는 거니까 좌극한의 제곱을 하시면 이게 4고 이게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게 될 거고 x가 2인 경우 보시면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0이기 때문에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전부 다 C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좌랑 우랑 같은 경우는 극한값 자체가 누구보다 커야 되죠. 네, 1보다 큰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좌랑 우랑 같다는 얘기는 이어져 있다는 얘기고 1보다 큰 쪽에서 보시면 1보다 큰 애는 여기 보시면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즉 이 케이스에서는 x가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같은 경우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같으면 어차피 제곱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어디까지 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극한값 자체가 1보다 큰 경우는 이 경우죠. 이쪽. 이쪽이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는 크고 다시 2보다는 작은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C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죠? 이런 원수 정수들 다 되고 요거까지 되는 경우를 합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C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 x가 0,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에서부터 1 같이 됐죠? 1 됐고 그 다음에 2도 됐으니까
2분의 1, 1하고 2까지가 되는 거니까 2까지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C에서 A 합집합 B를 빼는 겁니다. 자, A 합집합 B라는 건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1, 0, 1, 2를 다 보시는 거고 다 빼는 거네요. 그럼 결국 남는 건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와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두 개가 남을 테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꽤 까다로워요. C 때문에 그렇습니다.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당연히 이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네,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했고, 자, 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a-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으면 ax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때 x가 p 플러스 2, 정수예요. 보다 작은 값일 때 fx와 p 플러스일 때 fx로 정의했을 때 a 값이 157이에요. 자, 그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자, 임의의 정수 a죠. 자, fx가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자, x가 a-1에서부터 a까지 fx를 뭐라고 정의했죠? ax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p라는 값으로 놓고 계산하신다면요. p-1에서부터 x가 p까지는 fx가 px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p 플러스 2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x가 p 플러스 2가 되려고 한다면 이 a 자리에다가 p 플러스 3을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럼 p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p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때 fx는 p에다가 p 플러스 3의 x다라고 정의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야 p 플러스 2보다 큰 쪽이 나왔네요. 작은 쪽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p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p 플러스 2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p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a 대신에 p 플러스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p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f의 x는 p 플러스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p 플러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게 p 플러스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2의 제곱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p보다 큰 쪽을 넣어야 되는데요. p를 넣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p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돼서 a 대신에 p 플러스 1을 집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p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p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때 fx는 p 플러스 1의 x다라고 정의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p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를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p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p에 p 플러스 1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다? 157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p제곱 p제곱 같이 지워질 거고요. 4p고 마이너스 p니까 3p 플러스 4가 157이다. 그래서 3p는 153이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p값은 51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즉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요 a 값, 요 a 값을 요 범위에 맞도록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형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점짜리 문제여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합니다. 여기 1을 넣으시면 2 곱하기 f1이 1이 되는 거니까 뭐 f1은 2분의 1 같은 느낌이겠죠. 뭐 정확하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분의 1인 겁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 1을 넣어서 정리하시면 3일 거고 f1이니까 2분의 1 넣으시면 자 2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답은 3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6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하고 gx가 다음과 같은데 1일 때 fx가 4고 x가 1일 때 x분의 gx가 k가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네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gx는 x분의 gx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x분의 gx가 필요해요. 자, 이게 fx, gx고 2 곱하기 gx입니다. 식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는 gx로 묶어야 합니다. gx로 묶어주시면 fx 플러스 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분모에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x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x로 나눠주는데 두 개는 묶어줄 게 없어요. 그래서 x분의 f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2의 gx 그 다음에 여기도 x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x분의 gx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 조치예요. 그러면 x분의 gx는 얼마가 된다? k가 되죠. 요 k 거고요. 1일 때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넣으시면 6이 될 거고 요거는 1이고요. 요거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요만큼이 k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넣으시면 3k다라고 정리가 되고 이게 3분의 1이겠네요. 16 마이너스 3k가 6k 곱하시면 2k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k 값은 5분의 16이다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7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자, x축 위에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자,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fx-gx로 이제 계산을 하시죠.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이제 fx-gx가 얼마다? 0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a, 0에서만 만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a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요. 두 개를 빼시면 1창은 없어지고 2창은 없어지고 1창만 남아요. 그래서 앞에 뭐 k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일단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fx는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 fx는 잘 보시면 fx는 여기다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a일 때 두 개씩이 같다라는 건 두 개씩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x축 요거에서 하나 만나니까 결국 fx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냐면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a, 0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a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a를 넣으면 0이 돼야 됩니다. gx 역시 마찬가지로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게 하나 더 있겠죠? x-k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을 넣으시면 0이 되는 거니까요. 1을 넣으시면 자, 여기다가 1을 넣고 밑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f의 1 플러스 2 곱하기 g의 1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고 1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식을 넣으실 수 있죠. 자, 리미트 밑에 x가 1로 갈 때. 자, 이게 이제 g의 1이고요. g의 1이 되고 이제 f의 1이 되는데 이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모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g의 1이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g의 1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원래 xx 이렇게 있는데 1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g의 1 분의 f의 1은 값이 얼마? 3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3 곱하기 f의 1이 g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g의 1 대신에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g의 1 대신에 여기다가 싹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 F1이고요. 플러스 6 곱하기 F1.
그럼 0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7 곱하기 F1은 얼마가 돼? 0이 돼야 돼서 F1 자체가 얼마가 되지? 0이 됩니다. 0이면 요거 자체가 뭐가 돼? 0이 돼 버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GA1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밑에 1이면 0이니까 위에도 1이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F의 1도 0이 돼야 되고 G의 1도 얼마가 돼야 되겠지? 0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x-1, x-2로 생긴 거고 gx는 x-1에 x-k로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지워주신 다음에 1을 넣었으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1이고 1-k가 3분의 1을 나오면 1-k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고 k 값은 이항해 주시면 4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x-1에 x-4다라고 생기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0 넣었을 때를 계산하시는 거니까 0 넣으시면 2가 될 거고 0 넣으시면 여기도 이제 4가 될 테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8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그렇죠? 좀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gx입니다. 그럼 gx는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뭐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 곱하기 gx가 존재하고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x에다가 g의 x 플러스 1은 값이 모두 존재할 때 g의 5를 구하시는 겁니다. 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2차식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뭐 요게 이제 a로 하지 말고 x-p, x-q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는 특징이요.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싹 넣으시면 이게 f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우극한 저극한을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두 개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1 플러스면 f의 2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2 플러스이면 1이 되는 거고요. 2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의 값이 존재하려면 같아야 되잖아요. 즉 g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는 뭐가 된다? g의 1이 0이라는 얘기고요. g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gx 자체가 그냥 3차 함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쪽이 무조건 같거든요. 그럼 여기 2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다 2를 싹 넣으시면 g에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이것도 0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g의 3도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돼야 존재하는 거니까요. 결국 x에 x-1에 x-3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gx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g의 5를 구하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2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40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필수 유형 요건 너무 쉬워서 그냥 지우고 대입하시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으로 바로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2를 넣으면 0, 위를 2를 넣으면 0인데 이거 인수분해 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건 그냥 로피탈의 정리 쓰시는 게 빠릅니다. 밑에 1이고요. 요거 로피탈의 정리 쓰시면 요거 앞에 거 1이니까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x-2에다가 2x 그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셔서 계산하실 겁니다. 뭐 1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2를 넣으시면 4 플러스 4, 8이 될 거고 요 2를 넣으시면 0입니다. 4에다가 2를 넣으시면 8이 되는 거니까 32다라고 하셔서 42 답이 돼야 되겠네요. 뭐 답지 보시면 요거 뒤에 거 막 인수분해 하시고 막 한 다음에 뭐 지우고 했는데요. 그냥 로피탈의 정리 쓰세요. 훨씬 빠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통분부터 좀 하셔야 되겠죠? 자, 통분해 보시는데요. 여기 이제 x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요. x의 x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1, 1, 1, 1이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잠시만요. 0이고 1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여기 이제 0이겠죠? 1이고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통분하셔야 되겠네요. x에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통분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건 x가 없네요. 이렇게 두 개 지워지게 될 거고 위에 거 x로 묶어주시면 x에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에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x 지워지고 0을 대입해 주시면 위에도 2고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2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여기 2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2x가 되는 거니까 이거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구나. 네,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1번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랑 gx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 플러스일 때 무한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2를 넣으면 이 분모가 0이 돼야 됩니다. a 값은 a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이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x-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5를 집어넣습니다. 3분의 1인데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루트 3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이 돼야 될 거고 루트 3 플러스 b는 2가 돼서 3 플러스 b는 4가 돼서 b 값은 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1을 넣읍시다. 자, 2 근처죠. 그런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가지고 있고요. gx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5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미안해요. 5가 되겠네요. 5가 되고 5가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해서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x-2에다가 루트 x-1 플러스 1이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위에는 x-2가 되는 거 지워주고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형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형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f2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에 대해서 fx, gx가 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어쨌든 최고차의 개수가 3차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차. 요거는 상수항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2차면 얘는 1차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차가 되면 얘는 2차. 얘가 상수가 된다면 여기에 3차가 되는 케이스로 좀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제 곱하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최고차의 개수는 곱하면 2가 돼야 되네요. 자,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밑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0인데요.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F의 0은 0이 되는 거고 G의 0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의 0,
그 다음에 g의 0이면 이게 x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x가 하나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x가 하나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f의 0도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고 g의 0도 당연히 0이 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상수는 불가능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2차, 1차가 되거나 1차, 2차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네요. 자, 그럼 일단 위의 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기본적으로 2차식인데요. 그러면 2차식이면 fx는 뭐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요. 1차식인데 g의 0이 0이니까 상수항이 0이 돼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1차식이니까 곱해서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gx는 a분의 2x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두 개가 곱해지면서 최고치항은 3차가 되면서 2x 세제곱이 오게 되겠죠. 1차, 2차가 되는 케이스는 그냥 반대가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에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이 될 거고, 요거 x로 묶어주시면 x에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역시 요거 마찬가지로 a분의 2x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 0을 대입해 주시면 a분의 2b가 됩니다. 자, 그게 마이너스 4란 얘기는 2b는 마이너스 4a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b는 마이너스 2a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fx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a분의 2x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물론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차식이니까 A의 2차식이든 상관없겠구나. 어쨌든 우리는 F2의 최대값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F2를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4A 마이너스 4A니까 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네,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를 넣어서 정리해 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정리하시면 자, G의 2라는 건 A분의 4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때 자, 잠깐만요. F2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F2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건데 잠시만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B고 A분의 2B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2A가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잠깐만요. 이 최대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x 세제곱인데 그러면 2차식이 돼야 되고 1차식이 돼야 되고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전체적으로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게 지금 다 개수가 모두 정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로 묶어서 정리하면 a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x 지워졌고요. 곱하기 a분의 2가 되는 거니까 0 대입해 주시면 a분의 2b가 마이너스 4. 그러면 2b는 마이너스 4a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아, 식이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잠깐만요. 그냥 통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시 갈게요. 네, 다시 갈게요. 요거를 그냥 통째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fx 곱하기 gx 자체가 보시면 이게 이제
x 세제곱이니까 이게 2에다가 x 세제곱 형태가 돼야 되고요. x 세제곱 형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거고 뒤에 뭐가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어쨌든 이게 x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얘 자체가 x를 x제곱에 얼마다라고 정리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안에가 1차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다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밑에다 0이고 x제곱 지워주고 0 대입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요. fx랑 gx를 곱한 것 자체가 이렇게 계산하시기 편하겠네요. x제곱에다가 2x-4다라고 정리가 돼서 이건 x제곱에 2에다가 x-2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1부는 fx고 1부는 gx잖아요. 1부는 fx고 1부는 gx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f2의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니까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최대값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2x제곱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넣으시면 최대값은 8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한 거에서는 약간 어떤 어폐가 있냐면요. fx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0이 나온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gx 자체에다 0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식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해서 꼭 뒤에 얘가 여기가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식 것들을 꼭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fx, gx를 한꺼번에 놓고 계산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복잡해도 결국에는 유리화하시는 게 목적이죠. 밑에는 루트 x 6제곱 2x 4제곱에다가 4x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위에는 x 6제곱 플러스 2x 4제곱 4x 세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에 x 세제곱 플러스 x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 제곱해 주시면 x 6제곱 마이너스 2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죠. 그래서 6제곱 6제곱 같이 지워질 거고 4제곱 4제곱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만 따진다면 위에는 4가 될 거고요. 밑에는 x세제곱 x세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4가 얼마다? 2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x 요거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밑에 4차가 되죠. 그렇죠? x 4제곱분의 5, x 4제곱분의 5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x 4제곱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계산하시면 10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4번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fx라는 건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x의 1승, x의 2승 쭉 하셔서 x의 몇 승까지? 200승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 식을 계산했을 때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결국 수렴한다는 건 밑에가 최고차항의 x의 200승이에요. 그럼 결국 위에도 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지? 200승이 되거나 혹은 200승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의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건 여기랑 여기를 곱했을 때가 되는 거니까 3n 제곱 플러스 4n 자체가 누구보다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뭐 이항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묶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3n 플러스 4가 200보다 작거나 같죠. 이항하셔서 이게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되거든요. 처음에 1 계산해 주시면 7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1부터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커질 때까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냥 대충 넣어볼게요. 10쯤 넣어봅시다. 10 드시면 10이고 요거 10 넣으시면 3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40이 되기 때문에 10은 안 돼요. 그럼 10보다 작은 걸 넣으시고 자, 9를 넣으시면 9에다가 요거 9 넣으시면 12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16을 곱하시면 이게 100, 9에다가 16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9가 되고 아니 27이구나. 미안해요.
27에다 하니까 31을 곱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2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8을 넣어서 정리하시면 8이 될 거고 8, 24 곱하기 더하기 4니까 28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88에 64 6이 될 거고 28에 16하면 224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요. 7을 넣으시면 7이 될 거고 요거 7 넣으시면 21에다가 4를 더하니까 25를 곱하시죠. 5고 35 3, 14 하시면 175가 되는 거니까 7일 때 딱 작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개수는 7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필수 유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가 다음과 같이 만족합니다. 자, f의 1이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2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일단 최고차항은 3차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fx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뒤에가 몇 차식이지? 2차식이죠. 자, 2차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집어넣으시면 1 지워지고 여기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f2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넣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래서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에다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여기 이제 6이 될 거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보시면 b라는 건 2항에서 계산하시면 1 플러스 a니까 이거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a 플러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고 2항 하시면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f의 2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2를 넣고 정리해 주시면 요거 3이 될 거고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아까 b가 1 플러스 a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a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5 플러스 3a가 될 거고 최대값이라는 건 2가 가장 클 때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33이 가장 큰 값이 되는 거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밑에 3으로 갈 때, 자, 위에다가 3을 넣어도 0이 돼야 되겠네요. 3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7, 9a,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9a는 마이너스 18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일단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x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x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고 밑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b가 있으니까 두 개 지워지고 3을 넣어서 정리하시면 3이고 4가 될 거고 3 플러스 b가 12가 되는 거니까 자, b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요. 밑에다 2를 넣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4a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서 자,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넣고 또 인수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루피탈의 정리 쓰세요. 1이고요. 2x 플러스 2a가 될 거고 2를 넣으시면 4 플러스 2a 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a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일단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넣고 정리하시면 b 값은 마이너스 15, 이 항에서 계산하시면 11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두 개 더하시면 8이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한 거 나오면 그냥 로피탈의 정리 써서 계산하시는 게 더 좋아요. 계산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x가 1로 갈 때, 자, 위에다가 1 넣으면 0이니까 밑에도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b, 1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b는 4가 돼야 될 거고요. b 값은 3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3을 넣고 이제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네요. 3을 넣고 유리하시면 x-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a, 루트 1 플러스 a,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밑에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가 x 마이너스 1 되고 두 개 지워지고 1 대입해 주시면 이건 2 루트 1 플러스 a가 될 거고 1 대입해 주시면 2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4가 돼서 이제 8이 되겠네요. 그게 16이니까 루트 1 플러스 a가 2가 돼야 될 거고 a 값은 3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 3이고 b 3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6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17번 됐고, 자, 1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0이 될 때 0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밑에 x 플러스 2가 있으면요. x 플러스 1이 있고 fx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 지우고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fx 자체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3을 넣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답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니까 자, gx라는 건 뭐 이제 2차 형태로 이제 계산이 돼 있겠죠? 자, 이거하고 이거 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자, 0 플러스라는 건요. 여기다가 싹 넣어주시면 f에는 1 플러스입니다. 자, f의 1 플러스라는 건 결국 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0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gx는 결국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2 플러스입니다. 자,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요.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2보다 큰 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여기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위에도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니까 g의 3도 얼마가 돼야 되겠지? 0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3을 뭐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 6을 놓고 계산하시면 답은 18이다 라고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2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소수인 자연수 A 인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방정식 fx는 0의 근이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일 때 a 덕의 f5의 값을 구하라. 자, 근이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죠.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란 얘기는 0이나 혹은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3개니까 fx는 3차식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밑에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서 fx는 일단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가 소수인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두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0을 넣었으니까 x에서 지워지고 여기 0 넣고 0 넣었죠. 그러니까 c 값은 뭐가 되는 거다? 8이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fx는 x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다라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a가 뭐라고 했죠? a가 소수입니다. 소수. 자, a가 소수기 때문에 소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여기 값 자체가 요 값 자체가 두 개 곱하기해서 정수가 나오는 형태로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잘 보시면 AX가 있고
x가 있겠죠. 그럼 8 곱해가지고 이쪽에 상수, 이쪽에 정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어차피 정수예요. 그죠? 이쪽은 x 플러스 8을 어떻게 나누느라 정수가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도 8에 무언가를 곱해서 정수가 나올수록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3 이상부터는 이제 홀수가 나오는데 8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홀수가 없습니다. 2의 3승이기 때문에 여기 다 짝수들이에요. 그러니까 a가 3 이상부터는 소수들이 전부 다 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딱 뭐가 돼야 되겠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8에다가 무언가를 곱하더라도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 정수인 해를 가질 수 있도록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a 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식 자체가 a에다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긴 2x, x가 돼야 되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 8하고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해가 4가 되고 여기 해가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고 2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해가 2가 나오고 여기서도 해가 2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된다. 그럼 여기는 해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고 해가 뭐가 되는 거지? 4가 되죠. 그럼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fx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x에다가 2x-8에 x-1. 잘 정리해 보시면 2에다가 x-4, x, x-1이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fx는 이거밖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a 값은 2가 될 거고 f의 5의 값은 여기다가 5를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서 40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42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정수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A가 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눠서 정리할 때 여기엔 소수 1밖에 없는 거니까 정수해가 나올 수 있으면 정수가 나올 수 있는 8의 2의 배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2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8을 뭐 1, 8 뭐 나눠서 정리해 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지 않는 경우 나머지 케이스 같은 거 어차피 값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길이들을 이제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p가 t, t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수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돼서 q의 좌표는 0,2t 플러스 1이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AP하고 AQ가 있죠?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AQ의 제곱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니까 빼서 제곱하시면 1이고 2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AP의 제곱은 요거죠? 네,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역시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최고차항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4t 제곱이고 t 제곱 t 제곱이니까 2t 제곱이어서 답은 2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x제곱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자, t, 2x제곱 플러스 3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h가 됩니다. 여기 이제 t, 2t제곱 플러스 3이니까 h는 당연히 t,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x 제곱하고 만나는 점이 q입니다. q는 t, 3분의 1의 t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와 Q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가 있을 때 그걸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자, 지름이 되는 거니까 지름이 원래 2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레는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AT는 여기서 요거를 빼시면 3분의 6, 그러니까 3분의 5T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QH는 그냥 요거죠. 그래서 BT는 3분의 1 T제곱 파이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무한대로 갈 대로 정리하셨으니까 3분의 5고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자, 좌표평면 자,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t, 2t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4,0이고요. r은 0,5가 되는데요.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t,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0,2t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삼각형 p, q, h1이죠. 이거의 넓이. 그 다음에 p, h2r. 자, 요거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각각을 AT, BT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자, 요 길이는 t죠. 요 길이는 2t-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요만큼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에다가 t에다가 2t-4가 되는 거니까 t에 t-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bt죠.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t-4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계산해 주시면 자, 2분의 1에다가 t-4에다가 2t 플러스 1을 곱한 게 바로 at가 되는 거겠네요. 자, 리미트 t가 4 플러스로 갈 때 t에다가 2분의 1에다가 t-4에다가 2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t-4에다가 t에다가 t-2가 bt가 되는 거니까요. t-4, t-4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4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4 곱하기 2가 될 거고 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4 넣으시면 9가 되겠습니다. 2가 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4분의 9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겁니다. 네,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되죠. t제곱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t제곱이고 2분의 1이니까 t제곱이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9에다가 1을 더하셔서 4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3번입니다. y는 루트 2x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거. 그럼 먼저 루트 2x는 x다. 그러면 2x가 x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x값은 0하고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의 좌표는 2,2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b는 2,0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때 y는 x 위에 있는 점 p가 t,t가 되는데 거기에서 x를 지라고 x축에 수선을 쭉 내리면 자, q의 좌표는 t, 루트 2t가 될 거고요. r의 좌표는 t, 0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저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pb예요. pb.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죠. 그럼 루트 t-2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거기에서 qb를 뺍니다. qb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루트 보시기 조금 복잡하네요. 계산하시면 여기서 요거 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고요. 요거 제곱하시면 2t죠. 플러스 2t가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br은 t-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r은 t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2를 집어넣으시면 위에 것도 0이고 밑에 것도 0 나올 겁니다. 자, t에 t-2고 그 다음에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이제 계산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4, 4 지워지게 될 거고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2t 통째로 다 없어지겠네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 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루트 8이니까 8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뭐 뒤에 것도 역시 2를 넣으시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4 플러스 2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4분의 1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자, p가 t, t제곱이 있는데요. OP하고 OQ가 같도록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도록 잡습니다. 이때 Q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요. 이때 OPQ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T라고 잡았습니다. 그때 T제곱분의 AT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자, 여기가 T, T제곱입니다. 그럼 요 길이하고 당연히 요 길이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지? 같아져야 되죠. 그죠? 두 개 길이는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시면 뭐 당연히 값은 얘가 루트 t 4제곱 플러스 t 제곱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t 4제곱 플러스 t 제곱이 되고요. 이쪽 길이도 똑같이 루트 t 4제곱 플러스 t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는 사인 법칙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인 법칙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우리가 이제 세타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를 세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요, 여기 세타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요거를 좀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요, 이 상태로 놓지 말고요, 약간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지우고요. 이쪽에다가 그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세타고요. 여기 길이를 계산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t, t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0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뺀 걸 가지고 제곱하시면 요만큼 길이는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럼 요거 사인 t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요 밑에 길이가 t고 여기가 t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sin t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주시면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이다라고 계산이 되고 뭐 조금 지울 건 좀 지워봅시다. 이거 t제곱 묶어서 나오면 앞에 t가 있고 위에 t를 지우니까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at가 되는데 우리가 이 r은 요 sin 세타분의 pq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r 값은 자, 2 sin t니까 2에다가 2는 부모로 가고요. 아, 지름의 길이네요. 지름의 길이니까 2r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t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네, PQ 길이는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자, 요거하고 요걸 빼서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시는 거죠. 그럼 위에는 t의 4제곱이 될 거고요. t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빼서 제곱하시는데 잘 보시면 요게 t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주시면 t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계산이 되셔서 이거를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복잡하죠?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고 밑에 t가 있고요. 자, 루트에다가 플러스 t 4제곱이 있고 자, 요거를 제곱하시는 거죠.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제곱하죠. 그러면 t제곱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고차항들을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t제곱이고 t이기 때문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다 t 4제곱 하죠. 밑에 t 4제곱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AT입니다. 자, 밑에는 T 4제곱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식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자, 밑에 T가 이렇게 있고 위에 거가 이렇게 정리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최고차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T 4제곱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요거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밑에 T가 있고요. 여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죠. 요만큼이 지금 AT예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의 최고차를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요게 T제곱이고요. 따지고 보면 T가 되죠. 근데 제곱하시면 T제곱이 될 거고 T제곱에 T제곱이니까 T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T 4제곱과 T 4제곱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2에다가 T 4제곱이 가장 큰 차수가 됩니다. 자, 요거 T하고 요거 T 어차피 의미가 없고 없어지게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루트 2의 T 제곱이 가장 큰 차수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다시 제곱을 했으니까 위에는 2에다가 T 4제곱이 될 테니까요. 지워지고 나면 제곱차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 답은 2다 라고 이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어차피 답지 보시면 막 답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근데 결국에는 최고차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차수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아직 안 한 것들은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목요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분법 그 숙제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네, 그거 풀이를 조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풀이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일단 한 대까지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요걸 하고 토요일은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수 연속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